그때 그렇게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은 오늘 2월 14일을 뭐 일부러 잡은 건 아니었는데 예. 어떻게 공교롭게도 17년 딱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여기 오니까 17년 전 오늘에 내가 성심 시작했구나.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까먹었네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무튼 뜻깊은 날이고, 저희가 이렇게 팬들하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는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종잣돈이 돼가지고 좀 대박이 되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같이 아직 지지도도 낮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오늘 지지율 얘기는 입에서 전혀 이렇게 뱉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그 정치 역정에서 조금 더 이제 여쭤볼 건데요. 좀 속상한 얘기들을 내가 조금 여쭤볼 건데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서 의원님이 아까 제가 똑부놀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중에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지금 그 고문님하고 한성교 의원이라든가 원전 친박분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나면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서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그때 PC방에 가셔서 일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방에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제가 차를 몰고 다닐 때는 그때는 그 차에다가 이 작은 프린터 하나 실어가지고 노트북 실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뭐 메일을 보내고 이럴 때는 그때는 뭐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터지고 이랬으니까 뭐 PC방 가서 뭐 메일 보내고 메일 받고 또 프린트도 어쩔 때는 가서 하고 술 먹고도 저는 왜냐면 제 연설을 제가 직접 다 씁니다. 저는 보도자료 낼 때도 제가 다 쓰고 직접 쓰고 이러는데 어떨 땐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문자로 이렇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쓰는데 PC방에 아마 갔던 이야기는 옛날에 아마 누굴 도와드릴 때 이야기 같습니다. 저 많이 준비했죠. 그런 거 뭐 별걸 다 알죠. 진짜 사람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분께서 땡땡땡땡땡이라고 5글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배신의 정치.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으면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 분노스러워서 막 겉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 표현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기도 한데요. 2015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무회의 소상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찍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로부터 한 13일 버티다가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되새김질이라 그래야 될까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보고 늘 복잡한 거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절대 어디 가도 비굴하지 마라, 의협심을 가져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신이 이런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와드렸던 그분으로부터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제일 싫어하고 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을 이제 들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컸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랬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근데 하여튼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제 추스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정치를 시작한 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국민들 절대 배신한 적이 없고 또 보수 정당에서 정치하면서 우리 당 똑바로 잘 되도록 그렇게 늘 애써왔고 그분한테 제가 한 2007년경부터 이렇게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지면서 때로는 단둘이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
말을 많이 해왔는데 아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부담되고 싫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저는 뭐 한 번도 저보다 선수가 낮은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한테 제 부하다, 아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진짜 같이 뜻을 추구하는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동료 의원들, 젊은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자꾸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기분은 나쁜데 사람 다 그렇죠. 뭐 좋은 소리 들으면, 달콤한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분이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결코 배신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잘못을 지적하는 걸 배신이라고 그러면 그런 배신은 저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배신의 정치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대구에 이제 신문사 중에 매일신문이라고 있는데 대구 그 신문사에 그 모 교수님이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이 그냥 신문에, 종이신문에는 났었고 인터넷에 하루 올라 있다가 갑자기 삭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니시던 재직하는 학교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려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 야, 이게 참 세상이 무섭구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칼럼을 썼다고,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압박을 해가 자르고 이런 일 진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분한테, 저분 좀 잘 모르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세요. 근데 너무나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저 활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약간 학구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탐구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재작년에 대구 사무실을 처음 갔었을 때요. 의원님은 잘 모르실 텐데 그때 비서라고 해야 되나요? 계시던 분이 저한테 딱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 의원님 전혀 안 까칠하세요. 되게 다정다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됐느냐 여쭤봤었거든요. 10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이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의원님은 이런 사람이다. 오랫동안 같이 일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게, 자기 보수를 자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상사는 다 이거의 대상이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보고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좀 칭찬 좀. 괜찮아요. 저는 사람 쓰면 절대 제 손으로 안 자릅니다. 일을 하면서 혼은 많이 내는데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은 많이 내는데 제가 절대 사람을 자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더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기는 기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밀어주고 축하해주고 이러는데 제하고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도 계속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꼭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고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언론에서는 혹은 인터넷에서 의원님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꽃길을 걸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의원님을 잘 아는 오래된 정치부 기자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의원님이 정치적 자폐 생활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폐까지는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썼었어요. 쓰면서 의원님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중앙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권력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꽤 멀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들 어떤 분들은 이명박 끈앞풀이다라던가 굉장히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정치적 부침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기회에 좀 한번 제목 꽃길 걸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 작년에 유명한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님이 저보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고 그랬는데 제가 정치를 이제 KDI라는 연구소 다니다가 이제 야당 연구소 소장으로 갔다가 제가 야당 생활 8년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저는 뭐 진짜 대단한 투사였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잘못하는데 맞장 서서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정말 대단했고, 제가 국가보안법, 뭐 사업법 이런 거 가지고 거리 투쟁하고 이럴 때는 전단지를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명동에 나가서 전단지 돌릴 때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끝까지 일일이 다 돌리고 그러게 했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 이제 좀 9년, 여당 되고 9년이 됐는데요. 2008년부터 여당이 되고 나서 제가 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한테 계속 좀 불편해가지고 늘 보면 좀 비주류였고, 예, 그리고 뭐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꽃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동의를 못하는 게, 그런 꽃길을 한번 직접 걸어보시면 얼마나 밑에 유리조각이 많고, 예, 가시밭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별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순탄치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구에서 이제 4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편한데, 당선 잘 되는데 4선을 하니까, 수도권에서 사실 그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수도권에 사는 거 굉장히 이렇게 당선되기 힘들고, 수도권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람 한번 쑥 불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뭐 이런 선거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의원들에 비하면 그런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구 출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의 어떤 의원님들보다 저는 우리 보수가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또 대구에 가서도 대구 시민들한테도, 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대구가 대통령 많이 배출했다고 너무 막 기득권에 젖은 그런 도시, 그러면 대구 발전이 없다. 대구가 오히려 나라에 필요한, 앞으로 필요한 그런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좀 대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늘 좀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꽃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동의를 안 한다.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예, 예.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그것도 있었더라고요. 이제 한나라당에서 대표 경선 나갔다가 이제 2위 하셔서 최고위원 하셨는데, 예, 그것도 홍준표 지사가 예, 1등 했을 때 예,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4, 5개월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셨고, 예. 원내대표 때도 그러셔서 정치부에서는 한 3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한 5개월 정도 반장하시고 또 조용하시다가 뭐 이런 표현까지 내가 쓰는 걸 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그랬죠. 그때가 이제 2011년에 그때는 그 멤버들이 되게 젊었습니다. 그때는 2011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저희들이 그 분당에서 선거를 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졌는데, 홍준표, 원희룡, 남경필, 나경원 이렇게 5명이 이제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그 지도부 자체가 되게 젊은 지도부였죠. 그런데 11월인가 10월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지고,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막 공격한 그런 사건에 우리 당의 일부가 이렇게 연루가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어떻게 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한 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게 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남경필, 원희룡 잇따라 같이 사퇴하고 이러면서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고 총선에 있고 대선에 이긴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 이거는 좀 사퇴를 하고 그래야 총선이든 대선이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자폐까지는 아니고 상임위 활동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언론에 이제 노출이 덜 되고, 원내대표 물러나고도 5개월 일주일 딱 했는데 물러나고 괴로우니까 뭐 언론 접촉을 좀 몇 달 동안 피하게 되고, 또 대구에 내려가면 그때 원내대표 배신의 정치 그것 때문에 저 보면 막 욕하고 이런 대구 시민들도 계셨거든요. 일일이 잡아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러느라고 또 언론에서 조금 사라졌다. 네. 그런 정치부 기자 말씀은 그런 뜻일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 꽃길 아니었다는 거 오늘 다 하셨죠? 네, 꽃길 아니었고요. 얼마 전에
그 JTBC 신년토론에 나오셨을 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의원님 전에 그 유시민 작가하고 그 토론의 레전드라고 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 퍼진 거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몇 개로 쪼개져서 전체적으로 한 300에서 400만 뷰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언제 영상? 그게 노사정 2004년도인가요? 아, 예. 2004년에 그때 예. 모 방송사 100번 토론에 네, 유시민 그 네. 장관 작가 지금 네. 유시민 작가 몇 번 만났죠.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 토론 영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 토론 영상이 의원님의 굉장히 이미지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 그 토론 영상도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도 올렸습니다. 그 원스 찾아서 저희 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저도 최근에 못하다 최근에 한번 봤는데 제가 되게 젊더라고요 그때. 예. 근데 유시민 당시 이제 유시민은 의원이었고 제가 아마 당선자 신분인가 이랬는데 그 유시민 장관은 전 장관은 제 중학교, 대학교 딱 2년씩 후배인데 그때는 얼굴이 지금보다 더 이래 유 작가도 젊긴 한데 예? 아 새카맣고 그때는 유시민 작가 투쟁하던 시절이라서 정치에 투쟁할 때. 근데 이제 그 영상하고 지금 한 10년,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당시에 유승민은 낙수 효과를 믿던 어떤 그 신자유주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후로 바뀌었다. 바뀌어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바뀐 게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가 됐다라던가 이런 얘기가 사실 세 가지 좀 있었는데 그때 JTBC 신년 토론에서 이 얘기를 유시민 작가 꺼냈을 때 의원님께서는 그때 지금이랑 난 생각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들은 좀 잘 알아야만 어디 가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도 쥐어박지 마시고요.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첫 해인데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 무슨 신경제 5개년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문으로 공부하던 게 재벌 정책입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정경련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뭐 국책연구소에 저런 이상한 박사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24년 전에 제가 재벌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하고 어제 제가 재벌 개혁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연구를 해오던 그런 거는 생각이 바뀐 게 그리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로 재벌, 공기업, 뭐 정부 규제 이런 것만 열심히 이제 보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뀐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 제가 지역구를 해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아 진짜 제 지역구는 대구 동구 어른 옛날에 광역시 되기 전에는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가 편입된 지역이 많은데 제 지역구는 군 공항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시끄러우면 군 공항 주변에 이 3층짜리 빌라들 거기가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월세 이런 게 훨씬 쌉니다. 워낙 시끄러우니까 쌀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라서 시내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사시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제 지역구를 가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 그때 가면 이제 뭐 불로시장이라고 바다울시장에는 5일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복지, 노동, 비정규직 문제나 빈곤 문제나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이런 것도 아 진짜 어렵게 사는 중산층 서민의 고충을 제가 정치하면서 겪어서 그분들의 어떤 사정을 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 저는 지금 그게 저 생각을 많이 바꾸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정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도 겨울에 한겨울에 지금도 동네 골목골목 가보시면 막 이렇게 종이 그거 1kg에 정말 몇 푼 못 받는데 폐지를 다 모아가지고 리어카에 이만큼 실어가지고
그게 인도로 못 가니까 차도로 가다가 잘못하면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도움을 기초생활보호 대상도 아닌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뀐 거는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정치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자유시장 경제, 경쟁 이런 것만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들한테 국가가 뭐냐,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그게 2008년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제가 2004년에 비례대표를 하다가 딱 1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 김무성 사무총장 두 분이 대표실에 저를 부르더니 대구 동구을에 선거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주 친한 이강철 씨가 출마한다. 근데 딴 사람 이름 다 집어넣으니까 뭐 15% 20% 우리가 진다. 근데 저를 집어넣었더니 좀 제일 적게 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뭐 군소리 안 하고 나갔는데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거를 굉장히 제가 정치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복지 노동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뭐 저보고 좌클릭을 했다 뭐 너무 진보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게 정말 필요하다. 새로운 보수가 되려면 가난하게 사는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 삶의 현장, 근로 현장, 직장에서 어려움을 받는 분들, 저분들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2005년 이후에 거의 한 12년 기간 동안 계속 가져온 생각이고 그 생각을 제가 2011년에 용감한 개혁이다라는 그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혔고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사실 원내대표 연설을 2015년에 한 겁니다. 2015년 원내대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주목을 해주시니까 그 원내대표 연설 그거 보고 이제 동감한다는 분이 많으시던데 사실 생각은 그 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